무엇보다 단 한 가지만큼은 국내 최고라고 할 수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동캐플렉스의 동캐십니다. 이번에 전 아내와 함께 작년에 미리 예약해둔 결혼기념일 여행을 떠나기로 했었지만 지금은 딸의 건강 회복이 최우선, 한 명은 무조건 집에 머물러야 되는 상황. 그래서 당연히 전 예약했던 숙소와 비행기를 취소하려고 했는데 그냥 혼자 갔다 올래? 우리 이번에 가기로 했던데 한번 갔다 와서 알려줘. 가족들 다 같이 갈만한지. 가는 김에 피로도 좀 풀고 와. 그렇게 처음 혼자서 설레는, 아니 어색한 결혼기념일을 보내게 됐어요. 이번에 제가 아내와 함께 가려고 계획했던 곳은 대한민국 최고급 온천 스파에 도전하는 장소예요. 부산의 클럽 디 오아시스. 거긴 전에 소개해드렸고 인천 파라다이스 시내는? 거기도 다녀왔었죠. 이번에 제가 갈 곳은 세핑 럭셔리 스파. 불착심도 지하 2003m로 국내에서 가장 깊은 온천, 우수한 성분으로 혈액순환, 고혈압, 동맥경화 치료와 심신요양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어디냐, 바로 오레브 핫스프링 앤 스파예요. 무려 제주도에 있는 곳. 빠르게 비행기 타고 렌터카 타고 그야말로 바다 건너고 산 넘어서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뭔가 익숙한 바이브예요. 제주도 없는 데자뷰 먹을 고픈 어린아이 낯선뷰. 낯설지만 분명히 와본 적 있는 곳. 제가 전에 방문했던 JW 메리어트 제주 리조트 앤 스파가 보이죠. 수숙료 100만원이 넘는 최고급 호텔, 그 옆에 단지가 확장되면서 온천 스파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오레브 핫스프링 앤 스파예요. 즉 오레브 리조트, JW 메리어트 호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스파까지 함께 리조트 단지를 구성하게 된 거죠. 이름도 길고 어려운 오레브 핫스프링 앤 스파. 여기가 진짜 대한민국 최고가 맞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레브 스파는 크게 아쿠아 스파 구역과 찜질 사우나 스파 구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저는 먼저 수영복 입고 아쿠아 스파 구역으로 진입했어요. 마치 천장에 벚꽃이 만개한 것 같은 화려한 문양, 굉장히 멋있고 개방감도 좋습니다. 아쿠아 스파 구역은 인도어와 아웃도어로 나뉘어지는데 먼저 실내에 커다란 바데풀이 보여요. 수온은 미온수로 따뜻한 편이고 수영장 크기도 작지 않아요. 바데풀 안에 6개의 수중 마사지 월풀이 있는데 이쪽에서 물세례, 저쪽에서 물거품. 이제는 아내와 딸들이 주물러 주지 않는 저의 뭉친 근육들을 풀어줬는데 아내를 생각하니까 떠오르는 미션. 한번 갔다 와서 알려줘. 가족들 다 같이 갈만한지. 둘러보니까 슬라이드도 없고 유수풀도 없고 파도풀도 없고 수심 65cm짜리 작은 키즈풀만 하나 있어요. 즉 실내에서 제대로 놀 수 있는 공간은 여기 바데풀이 전부인 거죠. 물론 옆쪽으로 러닝 워터풀이 야외까지 연결되어 있지만 그냥 걸어서 한 바퀴 산책할 수 있는 정도의 넓이, 그야말로 걷는 풀장. 그래도 온천 스파답게 풀장마다 뜨끈한 탕이 하나씩 딸려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설마 이게 전부야? 국내 최고를 노리는 온천 스파에서 그럴 리 있겠습니까? 바로 다음 장소인 아웃도어 구역으로 진입. 이쪽엔 무려 8개의 이벤트 스파가 추가로 있어요. 넓은 자연 속에 위치한 노천탕, 제천 포레스트 에스톤 스파보다 훨씬 더 넓고 분위기는 부산의 파라다이스 호텔 시메르와 비슷해요. 무엇보다 물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긴 제주도 최초이자 유일의 보양 온천, 풀장과 스파 모두 온천수만 사용 중이에요. 전에 소개해드린 설악 워터피아, 부산 클럽 디 오아시스, 아산 파라다이스 스파 도구, 덕산 스플라스 리솜처럼 국민 보양 온천으로 인증받은 시설인 거죠. 물이 매끈매끈하네. 물이 어떻게 매끈해요? 몸에 닿을 때 미끌하고 좋은 느낌이 있잖아. 그러면 온천수를 미끄럼틀에 뿌리면 빨리 내려가요? 예전에 아버지는 가끔씩 저의 이해력과 지능에 의문을 품으셨는데 이제서야 온천수의 매끈함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스파 안쪽으로 들어가 앉으면 뜨끈한 물이 온몸을 감싸고 가슴속엔 시원한 제주의 공기가 가득. 그야말로 들숨과 날숨에 찌들었던 피로가 조금씩 세척되는 기분. 각각 떨어져 있는 8개 이벤트 스파는 프라이빗하게 위치해 있고 풍광도 약간씩 달라요. 그리고 이쯤에서 아웃도어 하이라이트 인피니티 풀 등판. 와, 사람들 수영하네. 사람들 산책하네. 수영장이다. 산책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파는 충분히 프라이빗하지만 인피니티 풀은 프라이빗과 거리가 좀 있어요. 풀장 바로 앞이 리조트의 산책로, 그러니까 산책 중인 투숙객들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인피니티 풀에 있는 사람과 산책로에 있는 사람이 서로 하이파이브도 가능할 정도의 가까운 거리, 그러니까 살짝 불편한 분들도 계시겠죠. 거기다 호텔의 인피니티 풀에선 바다가 훤히 보이지만 여기 오레바 스프링 앤 스파의 인피니티 풀은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아요. 그러니까 숨은 그림 찾기 하듯 나무 사이로 바다를 찾아야 될 정도. 물론 장점도 있는데 인피니티 풀 옆에 있는 편백 사우나가 근사해요. 꽤나 뜨끈하고 편백나무 향도 좋지만 무엇보다 통창으로 보이는 풍경이 굉장히 근사해요. 차가운 제주의 바람을 잠깐씩 피할 수 있는 곳. 저 역시 사우나에 앉아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데 걸려온 아내의 전화. 수건 잘 챙겨갔지? 챙겨왔는데 필요 없을 것 같아. 한간에 여기 수영장에선 수건도 유료, 선베드도 유료, 모든 게 돈 내고 쓰는 거란 소문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럼 다 무료야? 그것도 아니에요. 먼저 수건, 큰 건 유료지만 작은 건 무료예요. 군데군데 수건들이 놓여 있는데 작은 건 그냥 가져다
쓰면 되는 거죠. 썬베드 역시 현재는 다 무료인데 야외 캐빈 2개만 유료로 운영 중이에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정보와 다르게 홈페이지엔 썬베드가 유료라고 적혀있는 게 함정. 확실한 건 커다란 타월은 유료, 그리고 아이들 구명조끼도 돈 내고 빌리는 거예요. 하지만 구명조끼 입고 이용할 시설이 별로 없고 야외가 넓지 않아서 굳이 큰 타월도 필요하지 않으니까 크게 준비물 없이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아쿠아스파는 여기가 끝이야? 눈 씻고 찾아봐도 더는 놀 게 없네. 커다란 스파를 기대하신 분들에겐 좀 부족한 규모. 거기다 실내에 있는 아로마 사우나가 아직 운영 중이지 않은 것도 아쉬웠고 아쿠아스파 식음 시설도 오픈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물놀이 하면서 간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스낵바가 오픈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정은 아직 미정. 저는 아침부터 쫄쫄 굶었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겠어요. 사우나에서 간단하게 샤워하고 옷 갈아입은 다음 찜질 스파로 이동했습니다. 이거 찜질복이 좀 특이한데 면티에 면바지 아니고 미끄러지는 실크 재질. 마치 헐리우드 스타들이 수업 듣는 요가 클래스 명상용 유니폼 같은 느낌. 뭔가 나랑 어울리지 않는 언밸런스한 기분이 겉도는데 무엇보다 이 찜질복은 그냥 사우나에서 벗은 다음 통 속에 넣는 게 아니고 퇴장할 때 들고 나가서 입구에 다시 반납을 하는 시스템. 살짝 귀찮죠. 하지만 럭셔리 스파의 위세를 자랑하듯 찜질방의 인테리어는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외관과 내관, 수영장까지 모두 다 JW 메리어트 제주 호텔과 닮았어요. 거기다 레스토랑 역시 호텔의 아일랜드 키친과 굉장히 비슷한데 그러면 혹시 설마 음식 맛도 고급스러운 아일랜드 키친과 닮아있진 않을까? 찜질방 음식을 최고급 호텔 음식이랑 비교하면 안 되지. 맞습니다. 가격도 호텔보다 훨씬 저렴하니까 그 정도 퀄리티를 기대하는 건 욕심이겠죠. 전 배가 너무 고팠기 때문에 육개장 칼국수랑 유채 전복죽까지 하나 주문했어요. 최고급 스파답게 음식은 셀프 서비스 아니고 자리로 직접 가져다 주세요. 먼저 육개장 칼국수부터 살펴보는데 고기 양이 엄청나게 많네. 양보단 맛이 중요하지. 물론 양보다는 맛이 중요하죠. 바로 한 젓가락 먹어봤는데 야 진짜 맛있습니다. 고기가 잡내 하나 없이 부드럽고 면도 질기지 않고 적당히 탱글해요. 다음은 유채 전복죽. 설마 이놈까지 맛있진 않겠지 하면서 음식을 살펴보는데 냄새가 심상치 않습니다. 참지 못하고 바로 한 입. 이야 이것도 맛있어요. 고소하고 담백하고 심지어 양도 많아요. 가격은 육개장 칼국수 14,000원, 유채 전복죽 15,000원. 여기가 찜질방 아니고 그냥 식당이어도 방문해서 먹을 맛이에요. 물론 간이 센 편이 아니어서 자극적인 음식 좋아하는 분들은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음식 퀄리티는 압도적이에요. 솔직히 제가 이제까지 방문했던 모든 워터파크, 모든 온천, 모든 스파 통틀어서 식사 하나만큼은 제일 훌륭했습니다. 오, 찜질방도 기대되는데. 찜질방은 특별한 공간들로 채워져 있어요. 먼저 가운데 패밀리존이 넓게 위치하고 주변에 각종 공간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일반적인 황토 사우나에서 적당히 땀을 빼면서 무난히 체온을 좀 올려주고 어두침침한 산소방에서 산소 좀 마셔줬는데 이 다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찜질방은 휴식을 위한 장소. 근데 고통과 시련의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먼저 네이처룸. 자연 숲속에 편백나무 향이 가득한 공간이라고 봤는데 귀여운 주사위 모양의 이 편백나무 그 위를 걸어가면 바닥에 떨어진 레고 조각 밟는 것 같은 기분. 엄청난 고통이 발바닥을 자극하는데 아픔을 견디면서 걸어간 다음 비로소 의자에 앉아서 잠시 발바닥을 진정시키는 시간. 들어오는 분들마다 무심코 발을 내딛었다가 평온한 분위기는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어요. 하지만 시련은 이제 시작일 뿐. 할로테라피 방이 보이죠. 와 여기 너무 예쁜데 사진 찍자. 저쪽으로 가서. 무심코 들어가면 큰일 나는 곳. 히말라야 소금으로 구성됐다는데 이게 어딜 봐서 소금이야. 그냥 뾰족한 돌멩이잖아. 평소에 감정 안 좋은 사람 있으면 이거 한번 밝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고통. 온몸의 통증이 머리끝까지 전해져요. 이쯤 되면 휴식이 아니고 벌칙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세 번째 고난의 공간 등장. 다름 아닌 핀란드 사우나예요. 아니 핀란드 사우나는 왜? 여기 온도가 엄청나요. 문제는 이 방의 바닥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다는 점. 2초만 서 있으면 바로 화상. 진짜 뜨거운 걸 넘어서 아파요. 의자 옆엔 매트가 깔려있지만 입구 쪽으로 들어오거나 나갈 때 맨바닥을 밟을 수밖에 없는 구조. 진짜 미친듯이 뜨거워서 우사인 볼트 수준으로 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그렇게 세 번째 고난까지 경험한 다음에 저를 기다리는 또 다른 시련. 더위를 겪었으니까 이젠 추위를 만날 시간이에요. 바로 스노우룸. 인공 눈이 있는 이 유리방 안의 온도는 무려 영하 5도. 다행히 슬리퍼가 준비되어 있어서 발바닥 고통은 더 이상 없었지만 차가운 온도에 버틸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보셨듯이 찜질방 구성이 편하게 쉬는 곳들 위주가 아니고 포토존과 체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찜질방에 왔는데 식혜랑 계란은 없어? 찜질방의 필수 코스를 만나기 위해 아까 들렀던 식당 옆에 스낵바로 가볼게요. 인테리어는 레스토랑만큼 근사한데 기대감이 상승해요. 전 식혜랑 구운 계란 그리고 소보루빵까지 하나 주문했습니다. 먼저 식혜부터 한 잔. 어라 이거 뭐야? 이거 아닌데. 알고 보니 이건 저당 찰보리 식혜. 단맛이 별로 없고 밍숭맹숭 보리맛이 나요. 시원하고 입에 착 감기는 그 맛이 아니에요. 그냥 보리차 더하기 단맛을 뺀 식혜. 씁쓸한 맛이에요. 옆에 있는 구운 계란도 깨서 한번 먹어봤는데 그다지 특별하지 않고 소보루빵은 맛있는 편이지만 가격이 4,500원이어서 저렴하지 않아요. 레스토랑의 뛰어난과 다르게 스낵바는 개인적으로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과연 찜질방의 나머지 공간이 만회를 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
살펴볼게요. 근데 이건 뭐야? 찜질방에서 난생 처음 만나는 공간 피트니스 센터가 있어요. 기구는 무려 세핑 테크노짐. 가만히 앉아서 땀 뺄 수 있는데 굳이 운동까지? 러닝머신을 맨발로 뛸 수도 없어. 사실상 이쪽에서 가장 인기 없는 공간이에요. 커뮤니티 룸에선 색칠한 그림을 스캔해서 띄울 수도 있지만 제가 간 날은 작동이 안 됐고요. 구석에 있는 릴렉스룸은 조용하고 리클라이너도 편안했지만 개방감이 부족해서 고급스러운 수면실 느낌에 그쳤어요. 사우나는 어땠어? 규모가 아주 크지 않지만 물이 깨끗했고 노천탕 구조도 특이해요. 긴 벽을 따라 폭포가 흘러내리는 것 같은 인테리어가 근사했습니다. 그럼 여길 어떻게 이용하는 게 좋아? 개인적으로 제주 여행의 마지막 날 숙소에서 체크아웃한 다음 들리는 걸 추천해요. 입장 후에 먼저 수영복 갈아입고 아쿠아스파 진입, 실내구역 패스하고 야외구역 선베드에 자리부터 잡으세요. 인피니티 풀에서 실컷 수영하고 좀 추우면 옆에 있는 편백 사우나에서 몸을 덮이고 다시 또 수영하고 사우나하고 수영하고 그 다음엔 스파에서 몸을 좀 지지면서 온천을 만끽하세요. 그리고 실내 바데풀에서 찜질 좀 한 다음 러닝풀에서 몸도 좀 풀면 적당히 배가 고파지겠죠. 그러면 씻고 나서 찜질복 갈아입고 찜질 스파 구역으로 이동. 레스토랑에서 천천히 식사하시고 편안한 찜질방, 아니 고난의 찜질방 경험한 다음 식혜가 아무리 땡겨도 스낵바는 패스하는 게 꿀팁. 마지막으로 온천수로 목욕 마친 다음 공항으로 가시면 여행 마지막 날 국내 최고급 스파에서 마무리를 이라고 말해도 될까? 여기가 진짜 국내 최고 맞아. 솔직히 모든 공간이 꽤나 고급스럽고 특별한 건 확실한데 다양하게 놀 수 있는 수영장과 피로를 풀 수 있는 찜질방을 기대하시는 분들에겐 좀 어울리지 않는 부분도 많을 것 같아요. 사실 대한민국 최고급 스파는 다름 아닌 영종도의 시메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최고임을 증명하기 위해선 시메르만큼은 뛰어나야 돼요. 하지만 여기 오레브아 스프링 앤 스파는 수영장의 규모, 인피니티 풀의 개방감, 찜질 공간의 구성과 분위기까지 영종도 시메르보다 훨씬 부족해요. 거기다 입장료가 무려 10만원, 각종 사이트에서 할인 받으면 6만원 내외로 들어갈 수 있지만 절대 더 저렴하지 않죠. 물론 아직까지 사람이 많지 않고 수질은 아주 괜찮아요. 그리고 JW 메리어트 제주 호텔에 숙박하지 않으면서 유사한 분위기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단 한 가지만큼은 국내 최고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건 바로 레스토랑. 그러니까 맛있는 칼국수랑 전복죽 먹기 위해서 제주도까지 비행기 타고 렌트카 타고 바다 건너고 산 넘어서 오기엔 좀 오버라고 할 수 있죠. 여기 내가 둘러봤는데 우리 가족이 같이 오기엔 좀 애매할 것 같아. 그래, 어차피 큰 딸이랑 비행기 타는 거 아직까지 부담스러워. 결혼기념일 축하하고 앞으로도 같이 잘 살아봐요. 앞으로 잘 부탁해. 축하 멘트도 뺏기고 대답도 어설프고 여러모로 와이프에게 신세 진 것 같은 결혼기념일. 그래도 이번 휴식으로 원기 충전한 다음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말로만? 그렇죠. 말보다 실천이 중요해요. 제가 솔직히 구독자 여러분께도 말로만 했던 다짐이 하나 있었는데 다음 영상에선 제 마음속에 찜찜하게 남아있던 일, 여러분에게 다짐했던 미션을 마무리해 볼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에 댓글까지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제주도엔 벌써 봄이 찾아오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잘 살아보자는 아내의 말 한마디가 저에게 무언의 경고처럼, 아니 제 마음에 따뜻한 봄처럼 다가왔습니다. 부디 차갑고 아픈 날들은 빠르게 잊어버리고 따뜻한 햇살만 가득 채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내일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